사실은 제가 2007년도에는 인공위성 회사에 잠깐 인턴으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히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것이 없다고 이제 그 당시에는 생각이 됐었었죠. 근데 이제 그 메이크 관련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외국도 돌아다니고 뭐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은 아마 뭔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제 세상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취미를 갖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게 가질 수 있는 지금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뭘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제 저는 작가 작업으로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전에 했었던 게 견적을 내줘. 개인 이메일로 이렇게 로켓 회사에 보내니까 견적을 내주더라고요. 스팸메일도 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이 기존의 국가나 기관이 했었던 거를 개인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회사에서는 하던 일을 아마추어 레벨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에 지식은 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고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회사는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개인은 따지지 않거든요. 특히 작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뭐 특히 우주과학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어떤 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가장 중요했던 레퍼런스는 큐브셋이라는 인공위성인데 이게 10cm, 10cm, 10cm 1kg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2003년부터 캘리포니아하고 스탠포드 대학교가 어떤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소규모 수준의 이제 그 집단이 인공위성을 직접 만들어 쏘고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이걸 그럼 이제 제가 혼자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저는 4년간 학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 어떻게 보면 동양인이고 머리는 전 지금보다 더 길었었는데 그때 막 참석해가지고 개인인데 인공위성 쏘겠다고 하고 막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막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정보를 빼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철저히 저를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저런 남들은 다 기술적인 포스터를 걸어놨는데 저는 이제 이런 포스터들을 걸어놓고 뭐 다음에 가서는 저는 티셔츠를 팔아서 인공위성을 쏘겠다 뭐 이렇게 하면 티셔츠도 걸어놓고 이게 실제 인공위성 이제 학회장 이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인공위성 잃어버리지 마라 뭐 그런 대화들이 이제 실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회를 가다가 저도 좀 꼭 발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시켜주다가 제가 이제 인공위성 그 발사체를 계약했다라는 소문을 그 미국 친구들이 제 페북을 통해서 듣더니 그러면 이제 좀 발표시켜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발표 장소에 이렇게 발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제가 아마 발표한 최초의 아마 예술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기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저는 의도했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전문 분야의 사람이 어떤 그런 일을 그 분야에 들어가서 할 때 일어나는 어떤 갈등 같은 걸 저는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발표를 하면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술가가 그렇게 쓰레기를 쏘아대면 어떡하느냐. 저는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 과학자가 쏘면 인공위성이고 예술가가 쏘면 쓰레기냐. 쓰레기는 도대체 누가 정의를 하는 거냐.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첫 번째 제 아트 프로젝트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티셔츠를 이제 만들어서 쏘겠다라는 거 한 것도 어떤 이제 그 제 프로젝트의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조금만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뭐 국가나 이런 데에서도 뭔가 그거 개인이 쏘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우리 티셔츠 입고 가서 이제 한마디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계획은.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팔고 원래 계획은 이제 10,000장을 팔면은 인공위성 한 대를 쏠 수 있다. 왜냐하면 티셔츠 한 장당 10,000원씩 남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인공위성 쏘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한 400장 정도밖에 팔지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남 그려들여가지고 하는 프로젝트, 괜히 그걸 핑계로 티셔츠 팔라 그러면 안 된다. 티셔츠는 티셔츠 나름대로 어떤 멋이 있어야지 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티셔츠 파는 게 인공위성 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왜냐면 유통망에 뭐 도매상, 소매상에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포장하는 것마저 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 때 뽑아낼 수 있는 그게 그게 안 돼요. 뭐 무한도전에서 나 팔고 모르니까. 근데 이제 또 저는 심지어 인공위성 만들기 전에 뉴욕, MIT, 뭐 캐라트, RCA, 와이어드 컨퍼런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별의별 군데에서 저를 다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저 말만 했는데 전시도 산호세,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전시도 하고 베이징 뭐 이것저것에서 전시도 하게 되고 이제 각종 언론을 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과학 쪽보다는 이제 패션 쪽 언론을 많이 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공위성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게 있어. 아니 이 5년간에 걸친 프로젝트, 5, 6년간에 걸친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했는지 참 장한 젊은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저는 이걸 만약에 인공위성을 안 띄우게 되면 저는 이름을 바꾸고 어디 숨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은 설레발을 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일단 남한테 말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어차피 자의로 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타입. 전 용기도 별로 없고 어떤 뚝심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을 뱉다 보니 이제 거기에 이제 책임지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여기 오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일종의 이제 그런 관계의 어떤 그거를 겪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뭐 로켓 말도 안 하고 계속 제가 개인이 쏜다 그러면서 전시만 하고 다니니까 저는 양치기 소녀로 본 사람이 많아서 이제 책도 이렇게 간단하게 드로잉이라든지 이제 실제 개인이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만들어보고 이거는 이제 가짜고요. 이런 책을 나중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비슷한 어떤 이제 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심한 이제 덕후 레벨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슬로베니아에 계시는 마티아스 비드마라 아저씨인데 인터넷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300km 떨어진 곳에 인터넷을 몰래 뿌락치를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10GHz로 이제 통신을 쌓아가지고 산 5개를 거쳐서 오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몰래 하시는 분인데 워낙 덕후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어떤 뭐라 그러지 텔레콤 컴퍼니가 뭐라 그래야 통신사들이 저 아저씨를 다 알아요. 그래서 안테나 열쇠 산에 있는 안테나 타워 열쇠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저 아저씨. 이거 어렸을 때 내가 만든 컴퓨터야 라고 보여주신 거고요. 이 안테나가 이제 인터넷을 몰래 하는 안테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브루클린에 가서는 자기 혼자 저온 핵융합 그걸 만들려고 친구가 만나고요. 마크 서페스라는 친구입니다. 와우, 예스.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미국 같은 게 이제 미국에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제일 제 자동차가 95년식인데 기름통이 고장났는데 어디 자동차 공업사에서 못 고쳐준대요. 위에다 매달아야 되는데 그 매달면은 자기네들 하루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데가 없어요. 제가 고치고 싶거든요. 고칠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아주 뭐 그래서 시골에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아까 그 미국 친구는 공간도 많고 뉴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공간도 많고 이베이에 나오는 물품 자체가 뭐 저기 나오는 그 이제 진공 상태를 아주 그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진공 상태를 아주 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진공 장비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한 4, 5억 원을 하는 장비예요. 실제 그 장비인데 얘는 이베이에서 700만 원에 구해서 저희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베이에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 이런 장비 어디서 구했냐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로스 알라모스에서 나와. 그 뭐 음모론이 있는 그 도시 있죠? 미국의 그 뭐 외계인을 뭐 이렇게 분해를 했다는 게 어쨌다는 게 그 도시에서 실제로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트 엔진도 사서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로켓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됐고 로켓 계약에 성공하고 나서는 이제 띄워야 되는데 띄울 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될 게 이제 법적으로 2가지를 해야 돼요. 주파수를 등록을 해야 돼요. 아무 주파수 샀으면 전 지구에 방해 전파를 이렇게 뿌리는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곳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우주로
올라가는 물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거를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주 물체 등록법이라는 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 당시엔 교육과학기술부, 지금은 미래창조부에서 그거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주파수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무선 장치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무선 장치에 대해서 지금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선 기술이라는 게 그쪽 위주로 흐르고 민간 쪽에서는 많이 그게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남의 걸 뺏겼어요. 뺏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중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제가 이르러서 조금 힘든 그 과정을 거치게 됐고, 실제로 이건 등록했던 문서고, 이게 우주 물체 예비 등록증에 관한 문서고, 여기 보시면 16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제가 띄운 인공위성이 16번째 우리나라에서 띄운 우주 물체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 네, 고맙습니다. 상장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만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우선은 그 부분보다는 이제 빨리 보여드릴게요. 키트를 사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다 제가 만들어야 됐어요. 조금 후회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괜히 오픈소스라고 해가지고. 제 망원동에 있는 제 작업실입니다.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하려 했더니 택도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계천 아저씨랑 뭐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3D CAD 크랙 버전을 써가지고 그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싼 인공위성 아니기 때문에 안테나를 돌돌 말아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어댑터 안에. 그래서 이제 돌돌 마른 거는 줄자, 낚싯줄, 그 다음에 니크롬선이 줄자로 만들었대 안테나. 로 이렇게 돼 있고 니크롬선이 가열되면 낚싯줄이 끊어지면서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보시죠, 동영상을.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인공위성 내부에 관련된 사진. 인공위성 같아 보이나요? 그걸 만드는 제 작업실에서의 모습. 납땜해야 되는데 조금 열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 이제 히팅 플레이트를 쓰고 있고, 저와 같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같이 했던 친구들입니다. 동희 씨, 성윤이. 이거 전대예요. 원래 오븐에다가 뭐를 구워야 되는데 아주 좋은 어떤 항온 챔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쿠킹 오븐 15만원짜리 썼는데 이게 파워가 좀 딸려가지고 예상치 못한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어떤 그 무선 통신의 이제 덕후 대망 아저씨 같은 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잠수 타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그 아저씨한테 뭘 물어보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저 아저씨도 해결 못하고 저도 해결을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로장공대에서 쓴 어떤 논문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 어떤 무선 통신에 관한 걸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초반 버전이고 이게 이제 회로도 내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있어 보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원래 인공위성을 제가 작년 5월달에 띄워야 되는데 그 연기가 돼가지고 올해 제가 4월달에 인공위성을 띄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저는 많은 우울증과 돈을 그렇게 썼는데 제가 환불 받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미 그 돈은 러시아에 보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대행 업체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해하다가 저는 뭐 디아블로 만날 깨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안 쏘겠네, 내 돈 날아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야 올해 4월에 쏠 테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무선 통신이나 모든 것들을 공부를 더 더해서 테스트 방법까지 해서 이제 다 만들게 됐어요. 픽 콘테스트 ADL5530으로 픽 콘테스트 성공함. ADL5530 100나노. 지금 이제 무선 통신에 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저런 테스트에 대한 방법론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세팅 21호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종 프랑스에 제가 이제 인공위성 들어와서 러시아로 보내기 직전에 이렇게 박스에 싼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사는 카자흐스탄에서 했어요. 러시아의 그 우주 발사기지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시를 2번을 가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제 인공위성을 제대로 장착하는지, 두 번째는 이제 발사할 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독특한 의상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제 인공위성을 다는지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저 의상의 이제 소재는 벨벳입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과학자들이 야 벨벳을 어떻게 우주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실직고 하면서 나는 사실 작가고 원래는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저를 뭔가 동양의 어떤 떼부자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뭐 입고 있어 쏠 사람이 없잖아요. 동양에도 뭐 한국에도 기름 나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를 회사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는 작가고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한다. 자초지종을 막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쪽에 있는 총책임자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무도 저기서 안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거든요. 러시아 사람들 빼고는. 근데 이제 저를 사진도 찍게 해주고 저 의상도 입게 이제 해주셨어요. 보면 이제 저렇게 또 막상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사진도 같이 찍고 잘해주세요. 저 뒤에 있는 요게 큰 바이오 네몬 캡슐이라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이 되겠고 저는 요 위에 아주 조그만하게 이게 그 위입니다. 여기에 제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외국 뭐 베를린 대학교, 뭐 미국에 있는 뭐 어떤 대학교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옷이 얼마나 뭐 이거는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 보시면 현장에 책상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이테크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시겠지만 그건 다 영화의 연출이라는 것을 오늘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는 작업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저런 과정들을 다 찍어서 모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5TB 정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의 도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제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이러한 영상을 찍는 것도 우주 개발이라든지 인공위성 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로가 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상당히 고도로 연출되어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거기 깃발을 흔들고 뭔가가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사실상 제가 와서 봤을 때에는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인간적인 여러분이 마치 편의점 동네 슈퍼 가가지고 뭐 사는 그런 느낌